가을 새벽, 종이를 만드는 마을의 닭이 가장 먼저 울었습니다. 공방의 문을 연 젊은 복원장이는 밤새 말려둔 한지를 빛에 비추었습니다. 종이에는 강물이 번진 자국과 오래된 손때, 누군가 급히 넘기다 찢은 가느다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 종이로 덮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자리를 따라 가장 가는 실을 고르고 은빛 바늘과 작은 칼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늘의 을목은 풀과 덩굴처럼 유연한 음의 나무이고 땅의 유금은 결실을 고르고 다듬는 가을의 음금입니다. 가느다란 생명이 정교한 칼날 위에 놓인 형상입니다. 오늘은 60갑자의 22번째 을유일주를 만나봅니다. 완벽함을 위해 자신을 베어내던 사람이 마침내 날카로운 기준으로 사람의 기억을 지키게 되는 한복원 장인의 긴 이야기입니다. 을은 음목입니다. 큰 줄기로 앞을 막기보다 빈틈을 찾아 감기고 바람이 불면 몸을 낮추었다가 다시 햇빛을 향해 뻗는 풀과 덩굴에 비유합니다. 섬세한 감각, 관계를 읽는 유연함, 작은 차이를 살리는 미감이 여기에 담깁니다. 유는 음금입니다. 거친 광석보다 잘 벼린 바늘과 가위, 보석과 거울처럼 정교하게 선별하고 마무리하는 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금이 나무를 제어하는 금극목의 관계이므로 우류는 부드러운 생명이 날카로운 기준과 평가를 늘 가까이 두는 긴장을 보여줍니다. 잘 쓰이면 사소한 흠을 먼저 발견하고 불완전한 것을 믿을 만한 품질로 다듬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두려움과 붙으면 작은 실수도 존재 전체의 결함처럼 느껴집니다. 의류의 첫 공부는 칼날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잘라내고 무엇을 살려둘지 분별하는 일입니다. 유금의 지장간은 신금 하나로 봅니다. 다른 기운이 여러 겹 섞이지 않고 정교한 음금의 봉기가 한 방향으로 모입니다. 을목에게 신금은 편관 또는 칠살입니다. 규칙과 압박, 경쟁과 책임, 긴급한 상황에서 정신을 모으게 하는 힘입니다. 젊은 장인은 찢어진 문서 앞에서 누구보다 빨리 위험을 보았습니다. 습기가 더 번지기 전에 종이를 떼어내고 곰팡이가 다른 책으로 옮겨가기 전에 작업대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편관성은 위기에서 냉정한 판단과 높은 집중력, 숙련된 기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 세상 전체가 나를 평가하는 심사장이 됩니다. 칭찬을 들어도 다음 결함을 찾고 쉬는 시간에도 사고가 날 장면을 상상합니다. 칠살의 힘은 자신을 몰아붙일 때보다 안전 기준과 숙련의 절차로 바꿀 때 오래갑니다. 날카로움은 사람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어린 시절의 그녀는 낡은 책 모서리가 접혀 있으면 몰래 펴두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닭을 쫓아 마당을 달릴 때에도 장독 뚜껑이 비뚤어졌거나 바느질의 간격이 어긋난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어른들은 손끝이 야무지고 눈이 밝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칭찬 뒤에는 내가 해야 마음이 놓인다는 부탁이 따라왔습니다. 을목의 섬세함과 편관의 책임감이 일찍 만나면 분위기를 읽고 기대에 맞추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하고 침착하지만 속으로는 실수하면 사랑과 신뢰를 잃을 것처럼 긴장합니다. 작은 지적을 오래 기억하고 화를 내기보다 스스로를 더 엄격하게 다듬기도 합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긋난 한 줄이 있어도 관계가 찢어지지 않고
모른다고 말해도 다시 배울 수 있다는 경험입니다. 안전한 실수는 의류의 예민함을 불안이 아니라 관찰력으로 자라게 합니다. 스승은 첫날부터 칼을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종이의 결을 손끝으로 읽고 물의 온도와 풀의 농도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얇은 한지는 힘으로 당기면 찢어지지만 습도와 방향을 맞추면 오래된 상처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의류의 배움은 작은 차이를 반복해서 관찰하고 정해진 기준을 몸의 감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깊어질 수 있습니다. 평가는 시험과 마감, 자격과 책임을 통해 집중력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의학과 법률, 행정, 공예와 편집, 품질 관리처럼 정확함이 사람의 신뢰와 안전에 연결되는 분야에서 힘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답만 외우면 새로운 상황 앞에서 굳습니다. 왜 이 규칙이 생겼는지 이해하고 초안을 보여주고 수정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좋은 기술은 흠이 없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발견했을 때 돌아갈 길이 있어서 믿을 만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방 안에 흐트러진 순서와 누군가 감춘 불편함을 빨리 알아차렸습니다. 의류에게는 세심함, 예, 미적 감각, 빠른 분별력, 책임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의견을 건네지만 마음속 기준은 분명하며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품질을 확인하려 합니다. 가까워지기 전에는 거리를 지키고 신뢰가 생기면 실질적인 도움으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세상을 늘 맞음과 틀림, 깨끗함과 흠으로 나누면 자신과 타인의 숨쉴 자리가 줄어듭니다. 표정 하나와 말끝 하나를 오래 해석하다가 확인하지 않은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의류의 성숙은 예민함을 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관찰한 사실과 내가 붙인 의미를 분리하고 기준을 말하되 사람에게 수정할 시간을 주는 데 있습니다. 정교함과 너그러움은 서로 반대가 아닙니다. 마을 문서를 복원하던 날, 나이든 장인이 그녀가 맞춘 이음선이 반치쯤 기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손끝이 굳고 얼굴에 열이 올랐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밤새 혼자 다시 만들거나 지적한 말투를 오래 곱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종이를 내려놓고 어느 각도에서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의류는 관계에서도 약속과 태도, 말의 정확성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심하고 오래가는 동료가 되지만 무례함이나 반복되는 책임 회피에는 차갑게 선을 긋습니다. 문제는 마음을 상하게 한 한 장면을 관계 전체의 판결로 만들 때 생깁니다. 상대가 알 기회를 주지 않고 조용히 멀어지면 오해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좋은 관계에서는 불편함을 일찍, 구체적으로 말하고 지적을 받은 뒤 바로 방어하지 말고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의류의 날카로운 경계를 안전한 신뢰로 바꿉니다. 그녀의 사랑은 화려한 고백보다 작은 돌봄에 가까웠습니다. 상대가 자주 읽는 책의 해진 모서리를 고쳐두고 추운 날에는 말없이 손난로를 건넸습니다. 의류는 사랑에서도 취향과 예의, 약속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가볍게 대하지 않고 섬세한 감정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한번 신뢰하면 관계의 결을 오래 지키지만 상처를 받으면 괜찮다고 말한 뒤 혼자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고쳐주는 일이 사랑이라고 믿으면 조언이 검사로 변하고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하면 친밀함 속에서도 외롭습니다. 사랑은 흠이 없는 두 사람이 만나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 맞춘 한지를 함께 들어 올리고 다시 붙이는 과정입니다. 원하는 배려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실망한 이유를 추측하게 하지 않으며 서로의 서툰 부분에 수정의 시간을 줄 때 우리의 사랑은 차갑지 않고 깊고 정교해집니다. 큰 비가 내린 뒤 마을 기록 창고가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무엇부터 살릴지 몰라 젖은 책을 한꺼번에 햇볕에 펼치려 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손상 정도를 3단계로 나누고 곰팡이 가능성이 높은 책을 격리하고 날짜와 작업자를 기록했습니다. 의료는 기준과 책임이 분명하고 세부 품질이 중요한 일에서 능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편집과 디자인, 공예와 미용, 의료와 연구, 법률과 행정, 회계와 감사, 품질 관리와 안전 업무처럼 작은 오류가 큰 결과를 만드는 분야에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분위기를 읽는 힘이 더해지면 상담과 교육, 조직 운영에서도 세심한 조율자가 됩니다. 다만 모든 검수를 혼자 맡으면 속도와 관계가 함께 무너집니다. 합격 기준을 문서로 만들고 초안과 최종 승인을 나누고 멈춰야 할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의료의 전문성은 혼자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믿고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장식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좋은 바늘과 오래가는 종이에는 기꺼이 돈을 썼습니다. 가격보다 마감과 수명, 관리 비용을 살폈고 지갑 속 영수증도 반듯하게 정리했습니다. 의료는 재물에서도 품질과 위험, 신뢰를 세밀하게 따질 수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넓히기보다 검증된 기술과 평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쌓는 쪽이 편합니다. 전문성의 단가를 정하고 반복되는 서비스를 체계화하면 정교함이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지나치게 아끼거나 완벽한 선택을 찾느라 필요한 투자를 미룰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면과 품질을 증명하려 감당하기 어려운 물건을 고를 때도 있습니다. 돈은 나의 가치를 심사하는 채점표가 아닙니다. 생활비와 성장비, 비상금을 나누고 구매 전에 충분 조건을 세우며 모든 선택에 최고를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래 지킬 기준과 이번에 충분한 기준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의 숨통을 엽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작은 흠을 발견할 때마다 자신 전체를 다시 만들려는 습관이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얼룩을 밤새 지웠고 칭찬을 받으면 기뻐하기보다 아직 들키지 않은 결함을 떠올렸습니다. 의류의 금극목과 편관이 불안하게 작용하면 완벽주의, 자기검열, 비판에 대한 과민함, 관계의 조용한 단절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몸이 굳고 도움을 청하는 일을 능력 부족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기준을 더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 위험인지 단순한 취향의 차이인지, 지금 수정해야 하는지, 다음 판에 반영해도 되는지 나누는 일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잘못한 3가지 대신 충분했던 3가지를 기록하고 중요한 결정에는 믿을 만한 검토자 한 사람만 두어야 합니다. 종이를 계속 얇게 갈면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찢어집니다. 살아남을 두께도 품질이 일부입니다. 을목에게 유금은 12운성으로 절의 자리입니다. 절이라는 글자를 보고 관계와 운명이 끊어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익숙한 생명의 방식이 한번 멈추고 아직 새 모양이 보이지 않는 전환의 지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복원장인은 물에 번진 낡은 덧댐을 과감히 떼어냈습니다. 오래부터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남겨두면 원본까지 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절은 맞지 않는 관계와 역할,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완벽주의를 정리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두려움 속에서 너무 빨리 잘라내면 다시 이어볼 가능성까지 잃습니다. 무엇이 끝났고 무엇이 변형될 수 있는지 시간을 두고 살펴야 합니다. 절은 공백의 벌이 아니라 다음 형태를 위한 여백입니다. 낡은 접착제를 놓은 자리에 새 종이가 숨을 쉬듯 끝낼 줄 아는 사람에게 더 정직한 시작이 찾아옵니다. 같은 의류일주라도 태어난 계절과 주변 글자에 따라 모습은 크게 달라집니다. 봄의 을목은 뿌리와 동료를 얻어 금의 기준을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여름에는 불의 표현력이 금의 날카로움을 다르게 조절합니다. 가을에는 금의 힘이 강해져 압박과 규범이 크게 느껴질 수 있으며, 겨울에 물은 메마른 나무를 적시지만 차가움이 지나치면 행동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합과 충, 수와 화의 배치, 실제 성장 환경과 직업 경험도 모두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의류라는 두 글자만으로 성격과 배우자, 직업과 재물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은 상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바늘도 의사의 손에서는 생명을 살리고 재단사의 손에서는 옷을 만들며 두려운 사람의 손에서는 자신을 찌를 수 있습니다. 도구의 의미는 전체 명식의 날씨와 지금 내가 선택하는 사용법 속에서 완성됩니다. 갑신과 의류의 나범은 천중수, 샘천과 가운데 중, 물수를 쓰는 샘물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금극목의 긴장 아래에 맑은 물의 상징이 숨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바위 사이로 스며든 물이 어느 날 조용히 솟아나듯 의류는 압박 속에서 익힌 기술과 분별을 누군가를 살리는 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장인은 복원에 쓸 물을 아무 데서나 뜨지 않았습니다. 돌 사이에 샘물이 맑아질 때까지 첫물을 흘려보내고 알맞은 온도로 종이의 결을 깨웠습니다. 천중수는 급하게 넘치는 강이 아닙니다. 깊은 곳에서 꾸준히 공급되는 작은 원천입니다. 의류에게도 겉으로 드러난 완벽함보다 안쪽의 회복 수단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 손을 쓰는 취미, 솔직하게 말할 한 사람, 충분히 잠드는 습관이 그 셈이 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기준도 물을 만나야 생명을 해치지 않고 오래 쓰입니다. 수십 년 뒤, 장인은 가을 생가에 앉아 젊은 제자에게 복원한 책과 은빛 바늘을 건넸습니다. 흰달근 종이당나무 곁에서 저녁빛을 바라보았고, 물 위에는 가느다란 덩굴과 초승달이 함께 비쳤습니다. 의류, 하늘의 을목과 땅의 유금. 부드러운 생명이 정교한 기준을 만나 기술과 책임으로 다듬어지는 자리입니다. 장점으로는 섬세한 관찰, 분별력, 미감, 위기 집중력, 믿을 만한 마무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완벽주의와 자기검열, 비판에 대한 과민함, 말하지 않은 채 관계를 끊는 습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류라는 두 글자는 사람을 차갑고 예민한 성격에 가두는 이름표가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날카로워졌고, 이제 그 칼날로 무엇을 베는 대신 무엇을 살릴 것인지 묻는 한 폭의 그림입니다. 운명을 그림처럼 풀어보는 취명선 사주,
일주론 22번째 이야기 의류였습니다.